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성웅 이사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유한양행 15만 원 30%요. 15만 원에 30%요? 예, 그래서 지금 네. 올라가고 있길래 음. 이걸 추가 매수를 해야 좋을런지 또 목표가 좀 알려주시라고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FDA 승인 이후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요, 오래됐어요. 10월 달. 10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사님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래도 오늘 10% 넘게 올라가긴 했거든요.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하시는 전략 어떨까요? 단가가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좀 높기는 해요. 네. 높은 상황 속에서 최근에 주가를 보면 한 11만 원대에서 계속 머무르다가 이렇게 오늘 반등이 17%대가 고점이었고 한 12%대가 나왔는데 거래가 더 터져졌으면 좋은데 그런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시금 가격 조정이 나와서 한 12만 원대 이 정도에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한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추세에 대한 변화가 아직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격적으로 거래량이 아쉽기는 하지만 우선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 차례 추가할 수 있다라는 점. 전혀 펀더멘탈이나 일정은 고려하지 않고 테크닉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아닌 것 같다. 좀만 더 기다려보고 추가 매수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유한양행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코스모학이고요. 네. 매수가는 28,600원, 비중은 10%. 28,600원이요. 네. 오랜 기간 또 갖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 24년도 4월달 하고, 네. 또 처음에는 11월달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셨고요.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래된 거라서 어떻게 매수가가 올는지 아니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될는지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입니다. 그럼 하창한 본부장님의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그래도 요즘에 중국 관련 규제가 나오면서 좀 급등 시세가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중립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추가 매수는 지금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일단은 한 번에 되돌림이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이슈적으로 사실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좋아서 움직이기보다는 바닥권에서 특히나 에코프로빔이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보시면 외국인이 최근에 정말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에 따라서 같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오래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 화학에서의 그 차이점도 있고 재무적으로 아직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회복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좀 대세적으로 역배열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차트가 명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어야지 제가 동그라미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한 번에 이 평단가까지 오실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바텀 피싱 전략 그 흐름으로 2차 전지가 지금 바이오에 대한 롱숏으로 좀 받아줬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 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만약에 그러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22,000원대에서 25,000원대에서는 한 번 정도는 비중을 또 축소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왜냐면 12월 달에 비중을 늘리셨기 때문에 네. 그 늘린 비중만큼 만약에 해당 밴드까지 도달을 하면 그 비중만큼 다시 축소를 해주시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던 아니면 다른 투자를 병행을 해서 거기서 수익금으로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던 그 선택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들이 차트가 다 눌려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25,000원까지 뚫어버리면 아마 그때는 이제 평단가 오실 확률이 거의 80%가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차트 분석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역배열에서 한 방에 뚫어가지고 이 두 번의 박스를 돌파하는 사례는 거의 100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예요. 정말 그 정도로 뭔가 엄청난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한 22,000원에서 25,000원 밴드에서의 비중을 좀 축소해보는 뭐 그 정도면 10% 정도 하락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걸로 만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좀 추이를 보시다가 한번 연락 주시면 또 추가적인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화 22,000원에서 25,000원 부근에서 그때 추가 매수했던 물량 좀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코스모학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네, 주셨을까요? 제가요, 삼성전자를 좀 네.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75,000원에 샀거든요, 50%. 그런데 지금 팔아버려야 할랑, 팔아갖고 무엇으로 옮겨가야 할랑가, 그대로 놔둬야 할랑가 물어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홀딩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지. 팔아서 어디로 가야 할랑가. 아, 네, 다른 그럼 가면 종목으로 어디로 교체해야 가야 될지. 할랑가 알려주세요, 감옥 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월긍정 나왔습니다. 팔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6조 영업이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예상했던 뭐 7조, 8조보다 훨씬 낮은 수치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유의미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긍정 의견 주셨는데 좀 모멘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긍정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게 여기에서 주가가 더 빠지면 10%, 한 5만 원 선이죠. 근데 오르면 하나의 몇 개의 조건들을 해소하면서 오르면은 그래도 7만 원, 7만 5천 원 이렇게는 상승할 수 있기에 긍정에 대한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면 단순히 어느 정도 가격이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없어요. 뭐 중간에 이유들이 있겠죠. SK 하이닉스보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빨리 간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한 점을 뭐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점으로 풀어서 한다거나 하는 본업과 본업 외의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는 거고 그게 진행이 되면 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빨리 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뭐 7만 원대 이 정도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HBM3를 봤던 것처럼 계속 지연되면서는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식으로 간다라고 예견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변수가 실제화되었을 때는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5만 원대 초반 뭐 이런 때로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되려 추가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한 축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조금 편할 수 있는 거는 뭐 엔터주 같은 경우 뭐 하이브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너무 작은 종목보다 뭐 세트레가 이런 종목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그래도 약간은 안정감이 있으면서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은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긍정적인 말씀 남겨주셨고요. 오히려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우주항공 중소형주나 아니면 엔터 관련된 종목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네 종목도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엔텔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뒷번호 3513번님이신데요. 매수가가 3,900원에 비중이 40% 가지고 계세요. 얼마에 팔면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이 내용은 하창헌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텔스 지금 일단 수익 중이시긴 한데 시총이 굉장히 적거든요. 428억 원이에요. 매도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1차적으로 이 소형 종목인데 비중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흐름을 조금 쫓아가 보시되 지금 어쨌든 역별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추입 부분에서 이평선을 따라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추가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oT, 뭐 이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 특허도 많이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인증도 많이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가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4,500원에서 4,600원대의 이전 박스권 하단 라인을 1차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도 한번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해당 밴드 안에 들어왔을 때 윗꼬리가 강하게 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런 좀 시체 물량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가격대 되면은 아마 좀 저항이 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일단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주의 지금 비중 40%를 그렇게 띄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핫한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가시면 한 20% 정도는 좀 덜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번에 뚫어버리면 사실상 굉장히 좀 크게 가겠지만 그런 스토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팔았던 물량 다시 그때 담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좀 일단 익절을 해놓고 그 현금을 다른 데 쓰지 마시고 해당 종목을 일단 좀 째려보자. 왜냐면 5G랑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기타 부분으로 스토리가 퍼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좀 턴어라운드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2조 6천원, 7천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네.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 대비 못간 게 좀 올라가면은 지금은 확실히 수급 쏠리는 데 들어간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좀 시장에 관심이 너무 없는 쪽에서 힘든 싸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4,500원에서 4,600원 정도에서 한 번에 좀 익절을 해주면서 비중 조절을 한번 해주시자. 왜냐면 완전 저점에서 잡으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고 확실히 좀 올라타기 직전에 싹 사셨어요. 그러니까 타점 매매는 굉장히 좋으셨는데 그러면 사실상 조금 짧게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 눌림목 때 오히려 비중 더 태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래 대금도 좀 부족하고 시총도 적은데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말씀드린 목표 주가까지 간다면 오히려 현재 시장에서 핫한 종목으로 좀 옮겨 타보자라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0524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HVM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8,200원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손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말씀 주셨던 중소형 우주항공 섹터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13% 급락이 나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참 아쉬운 게 네. 흐름도 좋았고 그다음에 뭐 어제만 딱 보면은 거의 신고가가 날 수 있는 패턴이었는데요. 네. 그다음에 금요일에도 일정이 있기도 했는데 시장 안에서 어제 미국 시장이 때마침 성장주가 좀 흔들리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뭐 우주항공, 양자 이런 쪽이 조정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성장주가 막 부각받는 환경이 계속되다가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주 그다음에 반도체 이쪽을 좀 간택해서 가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인데요.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구간을 잡고는 추가 매수가 가능함을 좀 열어둘 수가 있겠어요. 하루 만에 뭐 손실 한 10% 정도 발생하기는 하셨을 거예요. 다만 뭐 한 2만 원대, 2만 원에서 2만 2천 원대.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팔고 밑에 갔을 때 사면 어떨까 그 생각도 드는데 이게 말은 쉽죠. 팔았다가 다시 막 타이밍 잡기가 힘들다 보니
하나의 전략은 어떤 가격대 이게 24,000원을 못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를 했다가 뭐 22,000원대 여기에서 채워주는 그런 전략 부분. 그런데 비중 자체가 그렇게 부담은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22,000원대에서 비중을 늘려주는 대응 부분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VM,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6367번님의 이수페타시스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26,6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재가랑 비슷해서 보니까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 자세한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젠슨왕이 밀어주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유상증자를 계속 단행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또 오히려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매수하셨다고 해요. 네. 괜찮은 선택이실까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금감원에서 어떠한 멘트를 할지 약간 그런 거에 따라서 만약에 또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서 또 이제 반려를 해버리면 네. 주가의 되돌림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 플레이로 대응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손절이나 이런 거 대응만 잘 해주신다면 사실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나쁜 전략은 아닌데, 단기 급락도 나왔고 반도체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사실 이거 유상증자 또 철회만 되면 다시 또 반등이 나올 텐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점증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반려가 다시 될지 아니면은 그냥 강행이 될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조로는 사실 개인 주주들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반려가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또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셨다면은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닌 부분으로 해서 막 강의되는 부분 되면 빠르게 또 하락을 할 테니까 그럴 땐 빨리 끊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런 HBM 쪽으로 사실 이 회사 본업만 보면은 사실 사놓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유증과 그 인수로 인해서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 다 놓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지금부터 비중을 계속 모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좀 투자 전략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나쁘지 않은 전략인 건 맞지만 손절가는 꼭 지켜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어부 반도체요. 어버브 반도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200원에 네. 20%. 1,200원에 20%요? 그때 그런데 이거 음. 물타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 가격으로 만들어 놨어. 추가 매수를 하셨군요. 했어. 그래가지고 네. 이게 매수가까지 오른지 그 추가 매수 한 거를 조금 밑에서 9천 얼마에서 덜어내야 되는지 네. 매수가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더 네. 올라가야 되는 건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좀 알겠습니다. 전문가님들한테 의논을 드리고 싶어서 네.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추가 매수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참 요즘에 반도체 뭔가 이런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 그래도 좀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니까 안심이 되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네, 매수가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게 한 번에 갈지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매매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좀 많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턴을 하기 시작하면 소부장들 다 달라질 겁니다. 원익 QNC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군들 다 올라갈 텐데 일단은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상으로도 약간 바닥이
좀 찍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그게 턴이 된다라는 전제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뭐 충분히 해당 부분은 올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역배열이 이렇게 좀 중장기 평선들과 이격이 많이 벌려진 종목군들은 한 방에 가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 정도가 되려면 뭐 이전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 2023년 초반부 보시면은 실적이 갑자기 뭐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그렇게 급등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면 한 방에 뚫기가 힘들어요. 이때도 비슷하죠. 여보 반도체 이벤트 터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것도 한 번 올라갔다 눌렸다가 또 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정도 9,300원대 됐을 때 비중을 굉장히 덜고 싶을 욕망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 주우신 거니까 그때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보시면 1,150원에서 1,250원 사이는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되면 또 본전 심리 말고 또 수익에 대한 욕구가 커질 텐데 네. 그때쯤 한번 일단 정리를 적어도 절반 이상 꼭 해주세요. 네. 원래 많이 물렸던 종목이 본전하면 절반 까고 시작하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면 그때 다시 떨어지면 멘탈이 아예 뭉개져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때 돼서 뭐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되고 아니면 다 전부 다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자. 왜냐면 이게 상승전 가격대까지 다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막 정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회비용 생각하신다면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조금 기다려보자. 본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능하다. 다만 매수가까지 온다면 그때는 비중 조절해보자.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3366번님께서 CS 윈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55,000원에 비중이 23%이신데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그러니까요. 발언이 있었는데 예. 어떤 풍력 발전도 지어지지 않는 정책을 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CS 윈드는 생각보다는 좀 덜 빠진 것 같긴 그죠. 하거든요. 예. 그냥 그래도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여기에서 팔긴 좀 힘들어요. 힘들고 우리 2016년 시즌 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을 때 보면 주가가 쫙 빠져서 한참 있다가 취임하고 나서 한 1분기 기점 그때부터는 신재생주들이 반등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반복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제 근데 쐐기를 한번 딱 네. 놨죠. 네. 폭력 없다 이렇게 하면서 쐐기를 놨는데 그게 또 뒤에 멘트가 유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이 중점으로 진행하는 에너지 쪽은 LNG, 뭐 소형모듈 원전 이쪽임을 알 수가 있고 풍력 쪽은 프로젝트가 미국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유럽 중심이다 보니까 당선 이후에 다시금 뭔가 새로운 해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단가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은 뭐 바로 매도할 필요성은 크게 못 느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하기엔 좀 아쉽다. 트럼프 일기 때 오히려 풍력 관련주들 좀 올랐었던 거 본다면 일단은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